MySQL 관리. 무슨 관리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구,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그래서 사실 방금 스톤트2 데이터베이스 설치한 게 이 파일 업로드 한 다음에 복구에 해당해요.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은 다운로드 백업이죠. 기본 개념.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 개념이에요. 표준 입력, 표준 출력. 자바에서 입력을 받을 때 system.in 객체를 사용하고 출력을 할 때 system.out 객체를 사용하죠. 이게 입력 객체, 출력 객체. 그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입력, 출력이 있어요. 그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입력, 출력을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하나 더 표준 에라 출력이라고 불러요. 이런 세 개의 입출력이 기본으로 프로세스에 주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런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라 출력에 해당하는 객체 혹은 스트림이 있는데 스트림이라고도 하고 뭐 입출력 객체라고도 얘기하고 자바의 경우에 system.in, system.out, system.err 이게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라 출력이고 C에도 이런 거 있고 대부분의 언어에 이런 표준 입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출력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화면이고 표준 출력에 출력하면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에라 출력도 화면에 출력이 되고 표준 입력은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표준 입력 출력. 기본적으로 저렇게 화면과 키보드이지만 그렇지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표준 입출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그냥 외래어로 이게 영어 발음은 리더렉션 이럴 텐데 그냥 옛날부터 외래어로 그 리다이렉션이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라 출력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유닉스도 당연히 쉽게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표준 입출력 방향을 바꾸는 것을 리더렉션이라고 하고 자, 출력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이거예요. 어떤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 뒤에 요 문자랑 파일명을 주면 이 명령의 표준 출력이 화면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파일에 저장돼요. 자, 예를 들어서 ls 명령이 파일 목록을 보는 명령이죠. ls하고 엔터. 그러면 파일 목록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돼요. 표준 출력이 화면에 출력된 거죠. 그런데 ls하고 요 문자 그 다음에 output.txt 하면 자 이제는 ls 명령의 출력이 화면에 출력되는 게 아니고 저 output.txt 파일에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 안 되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output.txt 파일이 만들어졌겠죠. 저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은 캐시예요. cat 그리고 output.txt
하면 자, 화면에 출력될 내용이 이 cat output.txt 이게 output.txt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네, 이것도 필요하네. list.txt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cat 하고 파일명. 저렇게 표준 출력의 방향을 파일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표준 출력이 파일에 저장되는 거죠. 리더렉션 개념. 그 다음에 파이프. 이 파이프 개념이 유닉스에서 매우 막강한 아주 좋은 기능인데,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작은 명령들을 이렇게 조합하여 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유닉스의 장점이죠. 레고 블럭이 장난감이 어떤 완성된 장난감이 아니고 그 부품들만 있죠. 작은 부품들. 그 부품들을 조립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완성된 하나의 장난감보다도 레고 블럭만의 그런 융통성, 재미가 있죠. 유닉스 명령은 그런 쪽이에요. 명령 하나하나는 작아. 그런데 그 작은 명령들을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조립을 해서 명령들을 조립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작업을 하는, 이게 유닉스의 그 철학이야. 장점이야. 그럼 조립을 할 때 작은 명령들을 이렇게 조합할 때 어떤 식으로 조합하냐면, 한 명령의 표준 출력이 그 다음 명령의 표준 입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치 공장에서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첫 번째 앉아 있는 사람은 뭔가 부품들이 벨트 따라서 쭉 지나가는데, 앞에 앉은 사람은 뭘 이렇게 땅땅땅 받고, 그 다음 사람은 뭔가 칠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뭔가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부품이 쫙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조금씩 뭔가 각자 작업을 하죠. 그런 개념이야. 명령들이 쭉 늘어서 있고 데이터가 그 명령들 사이를 흘러가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앞에 있는 명령의 출력이 그 다음 명령의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각각의 명령들이 그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한 다음에 또 출력을 하고, 그 출력이 또 그 다음 명령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명령의 출력이 다음 명령의 입력으로, 이런 식으로 명령 여러 개를 쭉 연결을 하는데, 이런 연결을 하는 것을 유닉스에서 파이프라고 해요. 구현 방법은 간단해. 명령1하고 이 막대기 문자, 명령이, 이런 식으로 쭉 명령들을 여러 개 나열하면 돼요. 이 막대기 문자는 엔터키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파이프 방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주 목적인 작은 명령들을, 마치 레고 블락 부품 같은 그런 작은 명령들을 유닉스에서 필터라고도 불러요. 자, 시스템, 출력 리다렉션.
자, 이거 앞에서도 실습을 했죠. ls-l 이 명령의 출력은 이거죠. 이렇게 ls-l 명령의 출력을 요 문자 list.txt 하면 그 출력이 list.txt 파일에 저장이 되죠. 이게 출력된다. 파일에 출력된다는 얘기는 파일에 저장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은 cat list.txt. 자, 파일의 내용이 바로 이거 맞죠? 이 문자 출력 방향 리더렉션, 입력도 리더렉션 할 수 있어요. 여기 유닉스에 또 헤드 명령이 있는데 헤드 명령은 표준 입력에서 읽은 내용의 선두 10줄만 출력을 해요. 선두 10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요 명령으로 list.txt 파일을 만들었죠. 저 파일의 선두 10줄만 보고 싶다. 헤드 하고 표준 입력 리더렉션 이렇게 하면 list.txt 파일의 내용이 헤드 명령의 표준 입력으로 들어가요. 표준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에서 헤드가 선두 10줄만 이렇게 출력. 이 표준 입력 리더렉션이 언제 유용하냐면 코테 문제 풀 때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 1344 자, 백준 사이트의 코딩 테스트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대로 어떤 그 코드를 구현해야죠. 구현하면 백준 사이트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런 답을 출력을 해야죠. 그런데 입력도 표준 입력이고 출력도 표준 출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실행해 봅시다. 1344지? 응? 없어? 아, 이거 뭘로 할까? 9935? 9935는 어떤 문제야? 이런 문제인데, 이 9935 문제, 표준 입력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예제가 표준 입력으로 주어지면, 그걸 받아서 읽어서 처리해서 이런 출력을 해야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풀 때는, 코테 문제 풀 때는, 그 여기 예제로 주어진 저 내용을 이렇게 예제 입력 1 데이터 1이라는 파일 만들었고 자, 예제 입력 2 데이터 2라는 파일 만들었죠. 그리고 메인.자바로 답을 구현했는데 그러면 자바 21부터는 이렇게 컴파일 안 하고 소스코드 형태로 자바도 실행할 수 있어요. 자바 한 칸 띄고 파일명만 적어주면 실행이 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표준 입력으로 데이터 입력하라고 백준 문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귀찮은 방법은 뭐냐면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는 방법이지. 또 요것도 테스트 해보려면 복사해서 다시 또 붙여넣고 이렇게 붙여넣는 방법. 귀찮잖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엔터, 복사해서 붙여놓고 엔터. 귀찮잖아. 그러지 말고 한번 아까 이렇게 데이터 1 입력 파일 만들어 놓고 데이터 2 파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표준 입력을 리더렉션 하면 되죠. 자바 main.java 하고 데이터 1 이러면 데이터 1 파일의 내용을 표준 입력으로 넣는 거죠. 그러면 한 방에 빵 실행이 되지. 그리고 데이터 2도 넣을 거라면 위 화살표 누르면 바로 위에 명령이 나오고 여기서 2를 2로만 바꿔주고 엔터 치면 또 그 다음 명령 쭉 실행되고. 왜냐면 답을 완성할 때까지 몇 번 돌려봐야 되잖아. 여러 번 돌려볼 때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귀찮잖아. 이렇게 표준 입력 리더렉션 기능이 백주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해요. 표준 입력 리더렉션. 그다음 파이프. 앞에서 얘기했듯이 앞에 명령의 출력이 뒤에 명령의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앞에 명령은 지금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출력하고 그것을 헤드가 받아서 헤드는 입력으로 받은 내용 중에 선두 10줄만 출력하죠. 그러면 결국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선두 10개만 보이겠죠. s-l 파이프 헤드 이렇게 10개만 딱.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여기 우리가 유닉스 기초에서 ls 명령의 옵션을 배웠는데 ls 명령의 옵션이 뭐가 있냐면 대문자 S, L하고 대문자 S를 주면 파일 크기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해요. 그래서 ls-l 대문자 S 하면 파일 크기 내림차순. 그래서 휙 지나가 버리고 정작 제일 큰 파일은 저 위에 지나가 버렸죠. 이 경우에 여기다가 파이프 헤드 하면 선두 10개만. 그러면 가장 큰 파일 10개가 보이는 거지. 헤드, 선두 10줄만 보여준다. 이게 뭐 별로, 이거 하나는 입력으로 받은 내용에서 선두 10줄만 보여준다. 이거 하나는 별 기능이 아니지. 그런데 저렇게 조립을 하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저렇게 ls 명령과 조합하면 큰 파일들만 몇 개 쫙 볼 수도 있고 또 T 옵션이 있죠. 소문자 T 옵션 ls 명령에 최근에 수정한 시각 내림차순 이것도 역시 ls-l 소문자 t 파이프 헤드 하면 최근에 수정한 파일 10개만 보여주는 거죠. 10개가 아니야. 첫 줄 토탈이라는 이거 합계가 들어가서 10개가 아니고 9개예요. 이것까지 토탈까지 포함해서 10줄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헤드의 반대인 테일도 있어요. 거꾸로. 끝에서 몇 줄만, 10줄만 보여주는 테일.
자, 응용. ls-l 옵션은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출력하죠. 파이프, 그 다음에 gzip. gzip은 압축하는 거죠. 자, 파이프로 넘겨줘 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압축을 해요. 압축한 다음에 압축한 내용을 또 출력을 해. 근데 그 출력을 redirection, list.txt.gz 파일에 출력을 해요. 그럼 결국은 이 지금 파이프 리더렉션로 조합을 했는데 요 조합된 이 세 개, 아니, 조합된 이 명령의 결과는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의 목록이 들어있는 그 압축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텍스트 파일을 압축한 거지. 텍스트 파일을 압축한 거. 그 다음 명령 조합을 봅시다. 이건 명령 3개를 조합했는데, cat 명령은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표준 출력에 출력하는 게 캣이에요. 파일의 내용을 출력. 자, 그걸 파이프를 통해서 그 다음 gunzip이 받아. gunzip은 말 그대로 압축을 풀죠. 그리고 또 압축 푼 내용을 출력. 그 출력을 또 헤드가 받아. 헤드가 받아서 선두 10줄만 출력.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3개를 조합하면 압축 파일의 선두 10줄을 보는 거죠. 실행해 봅시다. 자, 이렇게 압축 파일이 파이프를 통해서 압축이 풀리고 그 풀린 내용의 10줄만. 압축 파일 원본은 그대로야. 압축 푼 내용은 출력으로만 출력했지 뭐 압축 푼 내용을 어딘가 저장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자잘한 명령들을 조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 이 기능이 매우 막강해. 코딩보다 훨씬 쉽고, 어지간한 작업은 이렇게 명령들을 조립해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압축, gzip, gunzip. gunzip, 압축 푸는 거예요. gunzip하고 파일명을 주면 이게 압축 파일이어야지. 압축 파일을 압축을 풀어요. 압축 푼 내용으로 압축 풀린 파일을 생성하고 원본 파일은 삭제해요. 자, 유닉스에서는 요 gzip, gunzip 많이 사용하니까 이 사용 방법 잘 알아두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유닉스에서 많이 사용해. 서버 관리할 때 필요해요. 그런데 -C 옵션을 주면은 원본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압축 푼 내용을 표준 출력에 출력해버려요. 이 -C 옵션. gzip도 비슷해요. gzip. 이건 압축하는 건데 이렇게 실행하면 요 list.txt 파일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런 이름의 압축 파일을 만들고 원본 파일은 삭제해버려요. 그런데 -C 옵션을 붙여주면 똑같아요. 원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압축해서 표준 출력에 출력하고 원본 파일은 안 건드려. 뭐 새 파일을 만들지도 않고. 이 gzip, gunzip 명령의 이런 사용 방법 기억하기 바라고. 필요해요. 서버 관리할 때.
자, 그런데 G집이나 G언집을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면 표준 입력에서 읽은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표준 출력으로 출력을 해요. 이렇게 파이프로 사용하면. G집 명령이나 G언집 명령을 이 예제처럼 파이프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표준 입력에서 읽은 내용을 압축 혹은 압축 해제, 압축하거나 압축 해제하거나 G집이면 압축, G언집이면 압축 해제 하고 그 결과를 표준 출력에 출력한다. 그게 요 명령이야. 자, 이건 이 나머지 세 개는 여러분이 읽어보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MySQL 백업 복구를 할 거예요. MySQL 백업 복구하는 뭐 큰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작은 명령들을 조합해서 백업하고 복구하고 해야 돼요. 자, 먼저 요거 이 명령을 실행하면, 자, 실행하고 설명을 하죠. 실행해 봅시다. 그러려면은 서버에 연결을 해야 되겠지. 서버에 로그인을 해야죠. 아, 이것도 설명해야겠구나. 저 배쉬 명령 중에서 배쉬 쉘 프롬프트에서 느낌표 SSH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전에 실행한 명령 중에서 SSH로 시작하는 명령을 실행해줘요. 근데 내가 직전에 SSH로 시작하는 명령이 뭐였냐면 내가 내 서버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거였지. 그래서 느낌표 SSH하고 엔터 치면 바로 직전에 실행한 그 명령, 서버에 저렇게 바로 연결이 되죠. 느낌표 SSH 기억하기 바라고. 여기서 요 명령 sudo mysql dump 하고 dash databases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dump 2. 자, 이 명령을 실행하면 뭔가 화면에 표준 출력으로 잔뜩 출력이 되는데 뭐가 출력됐느냐? 이 명령을 실행하면 student2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 있는 SQL 명령들이 출력됐어요. SQL 명령이 출력된 거. 근데 그 SQL 명령들을 실행을 하면 student2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내용 그대로 복구가 되는, 똑같이 복구가 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유닉스 명령들은 기본적으로 그 출력을 이렇게 표준 출력에 출력해버려. 이걸 이제 이 명령을 저장을 해야죠. 그러면 표준 출력에 출력되니까 표준 출력 리더렉션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student2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 있는 student2.sql 파일이 만들어져요. 요게 바로 내가 그 백엔드나 뭐 이런 내 강의 예제에서 뭐뭐.sql 파일들을 구현 시험에서 사용을 하죠. 저런 식으로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이 명령에 의해서 student2.sql이 만들어졌고, 이 student2.sql 파일에 들어있는 명령들을 실행하면 지금 현재 student2 데이터베이스의 그 데이터 상태 그대로 다시 만들어져요. 똑같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그게 복구지. 그리고 이 student2.sql 파일 만드는 거, 이게 결국은 백업이야. 그런데 강의 예제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이 파일의 사이즈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이게 강의 예제가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DB라면 데이터가 많겠죠. 뭐 몇십 메가, 몇백 메가, 심지어 몇 기가가 될 수도 있지. 압축해야지. 압축 안 하면 너무 크죠. 그러면 자, 표준 출력의 내용을 압축해야 되니까 파이프 gzip 압축해서 자 이제 파일 표준 출력 리더렉션으로 저장하면 되죠. 실제 백업할 때 압축해서 백업하겠지. 이렇게. 자, 이게 MySQL 백업 명령이에요. 해봅시다. 압축률이 당연히 좋죠. 지금 압축 안 한 게 29,669바이트인데 압축한 게 8,400바이트. 그러면 3배 이상이죠? 300 한 300 몇십 퍼센트 정도, 3배 이상 압축이 됐죠. 왜냐하면 그 텍스트 파일은 압축률이 좋지. 출력되는 게 SQL 명령 텍스트니까. 자, 저렇게 압축 파일로 백업을 했고, 자, 이제 복구를 해봅시다. 복구하려면 실제로 삭제해버리고 복구를 합시다. 저 MySQL 쉘을 실행하는 명령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MySQL 루트 계정 비밀번호를 등록한 경우는 이거고, 루트 계정 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래서 저 백엔드 수업에서는 요걸 사용했었지. 왜냐하면 윈도우즈에서 MySQL 설치할 때는 루트 계정 비밀번호를 등록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리눅스 서버 인스턴스에는 MySQL 비밀번호를 등록 안 했죠? 그래서 이거예요. 자, MySQL 쉘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는 명령은 이거고. 그러면 이렇게 student2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show databases. 데이터베이스 삭제하는 명령은 이거예요. drop database. 삭제하고 삭제했는지 확인. 삭제됐죠. 자, 복구는 아까 백업한 이 SQL 파일을 실행하면 되는데, 이 SQL 파일에 들어있는 게 SQL 명령이라고 그랬죠. 이 명령을 MySQL 쉘에 입력 리더렉션 하면은 저 명령들이
입력돼서 실행돼요. 그래서 압축 안 된 파일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압축된 파일이라면 주연집으로 압축을 풀어서 파이프를 통해서 넘겨주면 되죠. 압축된 파일로 복구, 압축 안 된 파일로 복구. 이런 명령들을 이해하라고 지금까지 길게 얘기한 거예요. 서버 백엔드 개발자라면 이렇게 관리할 일이 무척 많으니까 이 명령들, 이거 이 압축하고 뭐 파이프 리더렉션, 이거 백엔드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백엔드 개발자 중고급 가면 리눅스 서버에서 작업 많이 해요. 자, 요약. 압축 명령, 맞아, 백업 명령, 복구 명령. 자, 필기시험에, 지금 쭉 길게 설명한 내용, 필기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백업, 복구,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그치, 백업 원래 회사 가면 자주 해. 거의 매일 해. 그 다음에 압축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는 이미 했죠. 요거. 그런데 업로드, 다운로드 쉬워. 순서만 바꿔주면 돼. 요 노란색으로 적어주는 거, 이렇게 적으면 요건 로컬 경로명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적으면 우분투 골뱅이 IP 주소 콜론을 붙이면 서버 경로명이야. 그래서 요건 로컬 경로에 있는 파일을 서버 경로에 복사하는 거니까 업로드죠. 자, 위는 노란색 경로명 앞에 우분투 골뱅이 IP 주소 콜론을 붙였으니까 서버 경로명이고, 하늘색 틸드는 아무것도 안 붙였으니까 로컬 경로명이죠. 자, 서버 경로명을 로컬 경로명으로 복사하면은 이건 다운로드지. 그래서 업로드, 다운로드. 이것도 외워두기 바래요. 서버 구축할 때 파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빈번하게 하게 되니까. 오케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자, 쭉 실습해보면서 외우세요. 실습을 합시다.